소설 파친코 첫 번째 문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괜찮아. 나라 잃고 일본에 살았던 우리 제일교포들의 그 힘겨운 삶을 다룬 소설 파친코 아시죠? 그 파친코를 드라마로 만든 또 파친코 시즌2가 시작됐다고 하던데, 역사가 망쳐버린 삶, 그 삶 속에서 그 억척스러운 어떤 성공을 꿈꾸는 우리 제일교포들의 이야기가 나올 텐데, 또 최근에는 고시엔 대회에서 우리 교토국제고가 우승을 하면서 우리 제일교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제일교포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문화심리학자 한민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토국제고 교가가 우리말이고, 네. 또 대회 전에 이제 끝나고 또 우승하면서 또 들려주고 하면서 네. 정말 많이 화제가 됐어요. 예, 직접 들으셨죠? 네. 어떠셨어요? 한글이 일단 자막에 뜨고 그러니까요. 네. 음성이 들려온다는 데서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일단 이제 한국인 비중은 크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야구 선수들도 한 명인가밖에 안 그렇고, 되더라고요. 한국국제고. 네. 전체 그 학생들도 한 70-80%는 일본인 학생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 긴 시간 동안 견뎌왔을 그 이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이제 그 부분이 느껴져서 좀 가슴이 찡했습니다. 가사에 교가의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네.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쩍. 야마토 땅이라는 게 뭐예요? 야마토 땅이 이제 그 교토, 나라, 네. 오사카, 아스카 이제 요 구역, 이제 옛날 구일본의 네. 야마토 정권이 있었던 곳인데요. 네. 이제 4세기경에 야마토 정권이 이제 나라를 세웠었는데, 이제 그 주체가 이제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레인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건너와서 우리 조상들이 네. 자리를 잡았던 데다 이제 그런 뿌리를 이제 4세기 전에 이제 도레인 그러니까 야마토 정권에서 찾는 거죠. 동해바다 건너서 우리 조상들이 건너와서 네. 야마토의 땅을 세웠다. 네네. 이런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교토국제고등학교가 이제 우리 교민들의 힘으로 네. 지어졌고 명목을 유지해 오다가 사실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더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K 컨텐츠 하겠다는 여학생들이 주로 그걸 네네. 공부하고 남학생들은 야구하고 싶어서 들어오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통 우리 민족은 소수지만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이제 제일교포들이 이제 모금을 해서 성금을 네. 모아가지고 이제 세워진 학교입니다. 전신이 그 교토 조선중학교였고요. 네. 근데 이제 들어오는 학생들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폐교 위기까지 한번 네. 갔었다고 해요. 근데 네. 99년도에 폐교를 막기 위해서 이제 야구부가 만들어집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 학교가 넉넉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용 구장도 없고 야구장이 이제 외야가 없다고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계속 조금씩 이제 성적을 내기 시작하다가 2022년에 이제 고시엔 4강을 처음 가면서 이제 확 그 화제가 되기 시작했죠. 네. 그 전에도 이제 지역에서는 좀 강팀 정도 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역에서는 야구하러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 최근에 한류가 유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여학생들은 저기 가면은 이제 한국 관련 컨텐츠라든가 네. 한국어도 배우고 그런 이제 목적으로 많이 좀 요새 화제가 되고 있고 또 들어오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일본 사회에서의 한민족에 대한 차별, 네. 또 그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 건데 격세지감입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K 컨텐츠 하겠다고 우리 교포들이 세운 학교에 들어오고 참. 네. 우리 제일교포가 해방될 때 언제입니까? 한 80년 거의 다 돼갑니다. 네. 그죠? 네. 그때 한 80만 명 일본에 남아 있었다고. 지금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교포가. 지금 이제 일본 법무성 기준으로 발표 기준으로 41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1910년대 후반부터 이제 유학생으로 건너가기 시작해서 네. 이제 20년대 30년대에는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가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또 이제 중일 전쟁 이후에는 일본의 그 총동원령 네. 내려져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조선에서 그 강제징용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셨죠. 그래서 한참 많을 때는 250만 명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참 그 부분은 뭐 가장 불행한 역사인데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한 120만, 30만 명 정도가 이제 귀국을 하셨고, 네, 또 좀 한국에 이제 연고가 좀 없으시거나 네, 아니면 이제 거기서 기껏 자리를 잡았는데 또 연고도 없고 또 가서 다시 자리를 잡기 어려운 네, 이런 네. 분들이 위주로 이제 남으신 거죠. 한 80만 명 그때 당시에 예, 예. 네. 한 7, 80만 명 정도 지금은, 남아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또 귀화도 하시고 네, 지금은 이제 한국 국적을 유지하시는 분이 41만 네. 명이라고 합니다. 네. 아, 그러면 뭐 실제로 우리 피가 흐르는 분들은 훨씬 더 많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네. 그 교포 수를 이제 추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는데 이제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262만 교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는 뭐 이제 귀화를 하신 분들, 시민권 획득하신 분들도 다 포함을 한 수치거든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일본에도 이제 제일교포가 41만 명보다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죠. 네. 훨씬 많죠. 네, 그죠? 네. 벌써 3세, 4대 내려오니까 그렇죠. 네, 한 대부분 400만 아마 명 뭐 얘기도 있어요. 귀화를 하셨겠죠. 네. 네. 또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그 나라에 살 거면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게 그렇죠. 또 네. 이제 오랜 세월 살 거면 네, 뭐 한국계 일본인 이렇게 보는 게 그러니까요. 맞겠죠. 네, 네. 예를 들어 뭐 이란 사람이 인도네시아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네, 네. 3년 일하고 갈 거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음. 수십 년 살고 그 아들까지 살고 이러는데 네. 나는 끝까지 인도네시아 국적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인도네시아계 한국인으로 사는 게 네. 맞지 않나. 네. 그 나라를 빼앗겼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나라를 떠나서 타국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국의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네. 뭐 지금 문제 많은 이스라엘만 해도 수천, 2000년 넘게 시오니즘, 네,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렇죠. 네. 우리 제일교포들만의 네. 뭐 어떤 특징이라 할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일단 불행하게 시작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이제 나라를 뺏기면서 네. 선택권이 없이 이제 끌려가거나 네. 이제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 할아버지도 중용을 아, 가셨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근데 네. 다행히 이제 살아오셨긴 하지만 뭐 그렇게 먼 역사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단은 이제 우리 제일교포 지금까지 일본에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시면서 계시는 분들의 특징은 이 나라가 있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분들인 거죠. 네. 예, 이스라엘 분들은 이제 나라가 생겨서 돌아가시고 이제 네. 그런 분들이 많지만 또 나라가 생겼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뭐 경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왕 일본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또 이제 한국에 막상 또 연고도 없고 또 이제 우리의 또 독특한 역사적인 측면이 이제 남북이 분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계시는 분들이 내가 정체성을 남한에서 찾아야 될지 북한에서 찾아야 될지 이게 또 애매한 분들이 또 많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또 조청년하고 나눠. 그렇죠. 네. 민단하고 이제 민단하고 남한의 나눠지죠. 이제 네. 민단 또 북한의 이제 조총련 계열의 그런 또 갈등 또 이제 혼란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2중, 3중으로 이제 정체성 혼란이 꽤 있으셨던 거죠. 네. 또 이제 차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상당히 차별을 오래 받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현대에 들어서는 또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성공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차별이 좀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적어도. 근데 이제 일본에서의 제일 한국인들은 이제 차별이 이제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뿌리가 깊고 또 지금까지도 이어져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문화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체성 혼란, 또 네. 이제 그 겪으셨던 그런 고난의 크기가 또 좀 짐작하기 어려운 측면이 또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소설 파친코에 참 네. 아주 진하게 나옵니다. 네. 네. 저는 그 드라마로 봤는데 책으로 보지 못하고. 네. 네, 네. 제가 이제 해방 80년이 다 돼간다고 했는데 거기 사신 분들이 정체성을 잃어가는 거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일본에 있는 우리 민족들은 정체성을 잃어가면 뭔가 안 될 것 같고 미국에 있는 벌써 3세까지 다 4세까지도 내려가죠. 미국 뭐 우리 한 세대 30년 잡으면 그죠? 그렇죠. 예. 미국 3세 4세들은 우리말 거의 못할 거 아니에요. 미국 네, 살면서. 네, 네. 그게 당연하고요. 그 사람들이 정체성 잃어가는 건 당연해 보이는데 네.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정체성 잃고 뭐 애국가도 모르고
한국말도 모르고 뭐 이러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그거를 이제 우리 입장에서 비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차별이 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한국인임을 숨기고 한국말도 네. 안 하고 일부러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또 더 억울해서 또 끝까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국적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꽤 되신다고 합니다. 네. 파친코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국적을 예, 속이고 예. 네. 자기가 어떤 피라는 걸 끝까지 속이죠. 네. 그 드라마에서도 이제 네. 그 노아 솔로몬, 그렇죠. 네, 예, 네, 네. 솔로몬이 네. 한국계라는 게 이제 밝혀지면서 일본으로 여러 가지, 발령나고 하면서, 네. 불이익을 받고 또 그런 네. 게 나오죠. 그렇죠. 소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파친코 시즌 2는 아직 뭐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예. 막 했으니까. 네. 저도 소설 보고 시즌 1은 봤습니다. 아, 교수님 소설도 보시고. 네. 이민진이라는 그 작가가 또 어떻게 보면 한국계 미국인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이민진 작가가 이 파친코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이민자로서의 작가 본인의 그런 이제 경험이라든지 생각이 많이 지금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 선자라는 일본에서 생활을 하고 또 이제 미국으로 또 건너가고 자손들은 네. 윤여정 씨. 예, 예, 네. 예. 이 선자의 삶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우리 이제 선조들의 삶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나라도 없고 여러 뭐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내가 산다고 해서 어떤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희망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만 했던 그 어떤 이제 강인한 생명력 네.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빠친코로 네. 그걸 삼았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사실 거기서는 굉장히 네. 잘 나가는 직업인데 네, 부자가 네. 되는 길이고. 네. 제일 한국인이 가질 수 있었던 몇 가지 되지 않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차별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조선인이다, 한국인이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은 이제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뭐 신원조회, 이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직업은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공무원, 또 이제 회사, 일반 직장, 또 이제 교사, 특히 이제 이런 세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없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공부를 해도 내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뭐 1946년에 뭐 도박금지법 같은 게 이제 풀리면서 파친코 산업이 크게 활성화가 됐는데 네. 이런 쪽에 이제 이제 진출을 하기 시작하신 거죠. 제1교포 분들이. 네.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많이 모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서 이제 제1교포 중에 크게 성공하신 분들 중에는 이제 본인이 사업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이제 스포츠 또 뭐라 우리 옛날 그러죠? 장훈 이제 선수. 예, 그렇죠. 네,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스포츠 선수들도 꽤 많이 네. 계시고 자기 퍼포먼스로 활약을 할 수 있고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분야를 하셨던 겁니다. 네. 예. 뭔가 관에서 해주는 뭐 이런 공무원이라든지 네, 교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그 뒤에는 뭐 바뀌었겠죠. 네. 그게 이제 거의 언제쯤이나 네. 이런 어떤 제도적인 차별이 사라집니까? 꽤 뿌리가 깊은데요. 이제 네. 일본이 52년에 이제 재외국민 이제 등록법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들을 등록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지문을 강제적으로 날인을 해야 맞아요. 되고요. 네. 예, 3년에 한 번씩 이제 갱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뭐 이제 자기가 외국인인 게 밝혀지고 그러면서 외국인에 대한 또 차별, 또 이제 한국인에 대한 또 뿌리 깊은 차별이 이제 되새겨지는 거죠. 그때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폐지가 된 게 93년. 예, 1993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한 이제 해방 이후 한 4, 50년 동안을 제대로 직업도 가질 수 없고 네. 이제 그런 삶을 살아오셨던 거죠. 그때까지는 거의 그럼 뭐랄까 네. 계급적으로 낮은 계급. 그렇죠. 사실상 예, 예. 우리 제일교포 분들이 살아오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일본의 그 이제 차별의 뿌리가 네. 이제 크게 두 갈래에서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일본인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신분에 대한 뿌리 깊은 그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라쿠민이라고 이제 그 천민들, 네. 일본의 이제 과거 천민들을 부락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에 따로 살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조선인들도 아무래도 이제 말도 통하고 조선인들 거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 지역이 거의 이제 부라쿠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뭐 구한말 또 이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인들은 열등 민족이라는 인식이 일본인들의 이제 상식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을 식민지하는 그 근거 자체가 이 한국인들은 열등하기 때문에 뭐 그 일본 그 근대화의 아버지 뭐 후쿠시마 유키치 뭐 이런 사람들이 한국은 열등 민족이 사는 땅이다. 한국인들은 뭐 우리와 뭐 같은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거의 뭐 공식화 됐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은 이제 뭐 거의 부라쿠민처럼 취급을 받았던 거죠. 천민처럼. 그런 이제 생각 때문에 이제 뭐 직업도 제대로 네. 가질 수가 없었고 이제 그 지역의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해줬던 겁니다. 네. 그야말로 차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우토로 마을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예, 네, 예, 예. 네. 그 이제 얼마 전에 무한도전에도 나왔던. 일본 사람들이 거의 또 방어하고 그랬죠. 네네네. 네. 이제 그 지역이 이제 1987년까지 수도가 안 들어왔다고 그래요. 네. 거기가 이제 그 한국인 차별의 어떤 대표로 상징적으로 언급이 되는 지역인데, 뭐 수도도 없고, 뭐 상수도도 없고, 이제 하수 처리 시설도 없고, 네. 치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낙후된 지역이고, 거기서 또 교육의 그런 혜택도 받을 수가 없고, 교육을 받아도 취업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그런 자기 퍼포먼스로 뭐 스포츠라든가 예술 계열에서 이제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또 이제 대부업 쪽으로 또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쿠자하고 이제 연계가 된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야쿠자는 이제 과거를 안 물어보니까 당신이 뭐 어떤 뭐 나라 사람인지 네. 안 물어보니까 뭐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런 이제 어둠의 그 분야에서 이제 돈을 또 열심히 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자기 사업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또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네. 또 이제 MK 택시. 그래서 성함이 유시성 가진 네. 이제 한국인 분인데 이제 그 MK 택시 비롯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또 회사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분야에서 성공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개화는 우리보다 신문물을 받아들인 게 우리보다 한 50여 년 네네. 또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먼저 발전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한 100년 전 이야기라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백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사실은 우리 문화를 많이 받아간 나라고 네네. 우리 문화가 이렇게 문화라는 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데 우리 문화가 많이 흘러간 건 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데 이런 의식은 전혀 없었나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일본인들이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뭐 일본 천황가에서는 자기들이 백제계 후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고 또 학자들이라든지 일부 지식인들은 이제 그 과거에 한국이 많은 영향을 줬다 이걸 이제 네. 알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메이지 유신 이후의 지식인들이랄지 이제 그 이후에 교육을 받은 일본 사람들은 그 삼국 시대에 우리가 영향을 받았고 네. 뭐 조선 통신사한테 뭐 글 받느라고 뭐 줄을 섰고 이런 얘기는 거의 모르거니와 알아도 이것은 지금 그 이제 조선하고는 관계가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분들의 역사 인식이 좀 재밌는 게 네. 자기들은 그 초대 천황부터 뭐 이자나미의 뭐 자손으로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근데 한국은 뭐 삼국 시대가 있고 고려가 있고 조선이 있고 이게 다 이제 끊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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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런 거는 뭐 자기는 잘 모르겠고 네. 지금 이제 자기네들의 이제 그 한참 잘 나갔을 때 뭐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뭐 그런 시기에 일본은 조선보다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였던 건 틀림없기 때문에 네. 네. 그때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기준으로 이제 한국은 우리보다 열등해.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뿌리 깊은 인식이죠. 네. 유태인들이
15세기인가요? 그때 네. 차별받으면서 예, 할 수 있었던 업이 대부업 그래서 네네. 은행 됐다고 뭐 그 말 들은 적이 있는데 비슷한 이유에서 그러네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뭘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어려우니까 네. 네. 뒷골목에서 돈 빌려주고 음. 예, 그러다가 이제 근데 사실은 근데 이제 손정희 회장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을 일군 네네.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어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 돌아가신 신격호 회장만 해도 다 거기서 일군 걸 또 이제 조개 갖고 와서 사업을 펼치신 거고. 그죠? 네네. 네. 그분들의 성공 동인이라 할까요? 음. 뭐 우리가 알기로는 네. 억척스럽다 이 정도밖에 모르거든요. 네. 이제 뭐 크게 한 요인이 세 가지 정도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한국인들의 어떤 문화 심리가 분명히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인들의 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 이 한이라는 게 이제 내가 억울하다. 근데 이 억울함을 극복해야겠다라는 동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당한 취급을 당했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 이러면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을 하고 극복을 해가지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보기에 이제 떳떳해지는 거죠. 네. 내가 보란 듯이 잘 살 수 있는, 잘 살게 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복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동기적인 측면이 많이 작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차별을 네. 받으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보여주겠다. 특히 이제 손정희 회장님 그 이제 자서전 같은 거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비웃고 네. 말도 안 된다고 비웃고 자기의 이제 플랜도 비웃고 했지만은 내가 결국 이루어냈다. 어쨌든 이제 뭐 손정희 회장 비롯한 수많은 이런 일본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이제 근본적인 동기는 이런 나에게 온 부당함을 극복해서 저들에게 이제 나의 이제 떳떳함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게 컸던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일본 문화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이 일본 문화는 그 강자를 되게 숭배한다고나 할까? 네. 강함을 굉장히 추구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봐도 뭐 5만 어린이서부터 해서 큰 사람들이나 다 강해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강해질 거야라는 말을 이제 입에 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강해져야 되고 또 이제 강자는 되게 또 높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이제 한국인이지만 조선인이지만 나름 굉장히 또 열심히 해가지고 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또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그 얻어낸 부분에 대해서 뭐 2차적으로 다시 차별이 들어간다든지 다시 그걸 또 뺏어간다든가 하는 거는 좀 없었던 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크게 성공을 하실 수도 있었던 측면이 있고요. 또 이제 그럴 수 있었던 부분은 또 일본과 한국의 관계 또는 이제 인종적인 측면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제 유럽의 인종차별은 그 인종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피부색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차별이 굉장히 즉각적이에요. 즉각적이고 되게 뿌리 깊습니다. 네. 네. 거의 이제 편도체 수준에 보는 순간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 뿌리 깊은 저 민족은 열등하다라는 생각이 어디서부터 하여튼간 영향을 미치는데 한국인은 일본인하고 눈으로 봐서는 크게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말도 또 이제 뭐 한국인이 못하는 발음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또 열심히 일본어를 연습하신 분들은 또 그것도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한국인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으면은 또 일본 쪽에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성공하신 분들 중에는 뭐 손정희 회장이나 뭐 이제 한국 성을 가지고 한국식 이름을 유지하면서 신격호 회장이라든지 또 이제 그걸 알게끔 하면서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성공하신 분들도 꽤 되신다는 거죠. 네. 저 사람이 뭐 한국계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공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이게 그 소문은 있다고 해요. 소문이라든가 이제 이 사람 성씨가 좀 일본에서 잘 쓰는 성이 아니다. 한국계 성인 것 같다. 그래서 저 사람 뭐 어렸을 때 뭐 한국 마을에서 살았다는 얘기가 있다. 아무래도 저 사람 자이니치가 아닐까? 뭐 네. 이런 이제 사람들이 수군수군은 하는데 또 이제 일본의 그 강자를 인정하는 문화. 이 기왕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또 그걸 자기 입으로 드러내지 않는 한은 네. 그냥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죠. 요런 이제 세 가지 정도 측면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심한 차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이제 나름 성공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자이니치가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조선인. 네, 자이니치. 제일이 이제 일본식으로 읽으면 자이니치인데 제일. 네. 네, 일본인들이 이 제일 한국인을 이제 자이니치라고 주로 부릅니다. 일본에서는 우리 민족을 네네네. 자이니치라고. 약간 이제 네. 편만에 가까운 의미로 네, 부르는 네. 이름이죠. 일본 사람들 그 강자를 추종한다 그러셨는데 네, 네. 그게 정말 아주 뚜렷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 반하면 이게 아웃되고 그죠? 네네. 줄 서야 되고 음. 어떤 조직이 방향성을 잡으면 그걸 잘 따라가는 민족. 네네. 이견 내세우고 저 생각은 달라요 하면 그렇죠. 쳐내는. 네네. 이게 굉장히 강한 민족. 도대체 이런 문화는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섬문화 뭘까요? 일단 섬이라는 그 환경도 꽤 중요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대륙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뭐 싸우고 이러면 어디 딴 데로 가면 되는데 네. 사람들은 딴 데로 가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일차적으로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쇼토쿠 테자라고 이제 6세기에 이제 일본의 고대 일본의 기틀을 다진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와 사상이라는 이제 조화할 때 화자를 이제 일본식으로 읽으면 와인데요. 네. 이제 와 사상을 이제 기틀을 잡는데 이 와는 그 일본식의 조화의 그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전체를 위한 조화인 거죠. 그래서 전체를 위해서 이제 부분이 존재해야 되고 네. 부분이 전체의 어떤 어긋나는 전체의 조화를 깨는 짓을 하면은 뭐 바로 이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에도 시대 특히 일본은 그 무사 정권, 네. 이제 막부 시대. 네. 그런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상명하복에서 이제 내가 다른 주장을 한다거나 하면은 바로 불이익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불이익이 아니라 실제로 목숨을 잃을 수 네. 있는 네. 그런 수준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에도 시대에는 이제 그 어떤 처세술 같은 개념으로 와레나시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없어야 하는군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전체주의는 내가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멸사봉공이라고 하죠. 이제 사가 이제 우리는 사적인 거라고 하지만 이 네. 사자를 쓰고 일본은 와타시라고 읽습니다. 나가 곧 사적인 거죠. 네. 이제 멸사라는 게 이제 나를 죽이고 공적인 것에 이제 봉사를 하는 그게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일본의 가치관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는 가미가제까지 가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도 이걸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고, 나는 되게 한스럽지만,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일본 문화의 그 중요한 어떤 일본 사람들이 많이 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쇼가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이게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일본의 받아들여야 한다. 네. 자연 환경에 대한 태도도 그런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일본 그 난카이 협곡에 네. 난카이 그 이제 대지진 위험성이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한국 분하고 한국 배우자가 있는 일본 분이 네.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제 한국 배우자가 한 얘기예요. 이거 어떡하냐. 이제 자기는 일본에 거주를 하고 있고 네. 지진이 큰 게 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그래서 막 이제 대비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인 남편은 어쩔 수 없지 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일본적인 사고 방식인 거죠. 뭐 자연도 그렇고 네. 뭐 대비는 하겠지만 뭐 지진 대비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일본이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겠지만 어떤 이제 국가 차원에서 뭔가가 결정이 되면은 나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이제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진이라는 문화도 사실은 일본 네. 사람들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NHK나 이런 조직들도 사실은 절반의 인력은 그 지진 한순간을 위해 존재한다. 네. 잘못하면 그 한시라도 늦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진이 났을 때 나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10명, 100명이 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가능성이 그렇죠. 살 가능성이 높은 그것이 일본의 어떤 집단 문화. 반대로 국가 입장에서는 조직이나 공동체 입장에서는 거대한 이런 지진이라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런 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데 네. 아니, 국민들이 전부 제각각으로 생각하면 특히 우리 민족이 좀 네. 그런 성향이 강한데 그럼 이게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예. 몇 시까지 뭐 하고 무슨 사이렌이 울리면 정확히 어떻게 하세요? 네. 사실 이게 더 이렇게 딱 제도화되는 게 아닌가. 네. 제도화도 되고 이제 네. 문화화되고요. 네, 네.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이제 심층 심리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지메라는 것이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에 대한 차별의 기재는 이제 이지메가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지메와는 별개로 이제 한국인들은 좀 이제 열등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 차별이 시작이 네. 되는 건데 이지메라는 차원은 그 집단에서 그 집단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네.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이제 제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지금 이제 쭉 얘기가 나왔던 뭐 자연 환경이랄지 뭐 이제 무사 정권이랄지 이런 제도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면서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게 굉장히 당연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당함 자체를 우리보다 훨씬 덜 느껴요, 이분들이.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뭐 제도적으로 뭐가 부당하다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화가 나지 않습니까? 분노를 하고 뭐 이제 거의 뭐 이게 나라냐까지 가면서 우리는 참지 않죠. 그렇죠. 네. 참지 않는 게 이제 한국인들인데 네. 이 사람들은 이제 참으면서 참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거죠. 이게 이지메입니다. 네. 나는 이거 이제 부당하다는 건 나도 알고 말이 안 되는 건 나도 아는데 나는 맞추면서 사는데 너는 뭔데 그거를 네 맘대로 하냐?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의 분노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좀 이제 공적인 쪽의 분노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전체의 조화를 저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서 네. 분노를 표출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죠. 제가 본 다큐멘터리 중에는 그 쓰나미로 네. 이제 엄청난 정말 참혹한 피해를 입고 방사능 기준치가 넘는 네. 흙들을 다 치우지를 못하니까 그것도 치우려면 또 누군가는 방사능에 노출될 위험이 네네. 있는 거잖아요. 뭐 버젓이 학교가 있고 주택가 있는 데까지 그 폐기물들이 옆에 쌓여 있고 네. 우리 취재진이 가서 이렇게 재보면 바로 수치를 넘는 거예요. 아무도 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네네. 거죠. 우리 같으면 우리 동네에 이게 있는데 치워달라 뭐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동사무소까지 난리가 날 텐데 네. 우리 국민들은 일본 국민들은 그냥 이게 국가가 이러느니 언젠간 치워주겠지 하고 그냥 언젠간 받아들이는? 치워주겠지라기보다는 이제 네. 어쩔 수 없는 단계로 갔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네네네. 그거 딱 와닿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받아들이는 거. 네, 뭐 지금 뭐 그 재염 작업을 한다고 해도 네. 뭐 답이 안 나오고 네. 또 뭐 지금 그 원전 방출수 네. 문제도 이게 뭐 수습이 안 되니까 네. 방출하는 거 외에는 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네.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좌충우돌하다가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네. 아, 또 일단 뭐라도 네. 하겠죠. 네. 그래서 그 이민진 작가의 네, 네, 파친코 파친코에서 이제 아마 시즌 2로 가면서 이제 그 선자의 삶을 위한 투쟁이 좀 더 자세히 묘사가 될 걸로 보이는데 네. 처음에 이분이 이제 일본에 가서 조금 이제 자리를 잡을까 하는데 이제 남편이 목사님인데 잡혀갑니다. 뭔가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이제 활동, 뭐 본격적인 활동도 아닌데 이제 당시 그 시대 일본이 그런 이제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경계를 네, 하던 네.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운동을 한다고 이제 오해를 받아서 이제 잡혀가요. 그래서 하루 아침에 이제 아무 연고가 없는 일본에서 남편도 없이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애 둘을 키우면서.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초반에 그 김치를 만들어 팔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삶을 위해서 뭐라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우리 제1교포들의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민 교수님과 함께요. 파친코에 저 배우 박소희 씨가 나오는데 그분 인터뷰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분 진짜 제1교포인데 네. 자기 학교 다닐 때 앞에서 단상에서 자기 소개할 때마다 박시성에 대한 이름은 아마 이제 일본 이름을 썼겠지만 사람들이 박시성 이상한데 너 한국 사람이니? 이런 부담감이 항상 어렸을 때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별이 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죠? 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조선 사람이라는 걸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면 어떡하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의 그 제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은 단지 뭐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가 뭐 그런 차별도 있지만 그 전부터 있었던 이제 생존의 위협. 이제 1923년 9월 1일에 이제 관동 대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가 그 관동 대지진 그 추모일이었는데요. 이때 이제 6천 명의 조선인들이 학살을 당했죠. 우물에 독 탔다고. 뭐 그런 소문이 나면서 이제 그런 식의 굉장히 내가 한국인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있는 거죠. 또 그 이지메 하고 이제 연결이 되면 너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삐딱한 것도 있고 또 차별을 하면 또 이제 얌전하게 또 그런 차별을 당하는 게 아니라 뭐 코피라도 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꽃무신 벗어가지고 그런 게 또 이제 고깝게 보이면은 이지메의 대상도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학창 시절에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놀릴 때마다 이제 주눅이 드실 만도 하죠. 이분이 이제 저랑 동갑이신데 거의 3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3세 때까지도 이런 체감되는 차별이 있었던 것이고 차별을 한 이유가 교수님이 진단해 주신 이유 그 열등하다라고 믿었다는 게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모든 차별에 열등하다라는 기제가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백 년 전부터 유럽 사람들이 흑인들 데려와서 노예로 할 때도 흑인들은 기본적으로 열등해. 이런 거. 히틀러가 유대인들 학살할 때도 그 교과서에서 보면 이민족과 결혼하면 뭐 기형아 낳고 열등하고 머리 나빠지고 뭐 이런 열등하다. 뭔가 이유가 있어야 차별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뭐 공무원으로 고용하지 말고 뭐 이유가 있어요. 결국은 열등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도 차별했다. 그리고 또 혐오의 기제가 말은 하지만 기분은 많이 나쁘네요. 혐오의 기제라는 게 누군가를 그렇게 열등하다고 보고 차별을 함으로써 나의 자존감을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 시에 혐오가 더 심해지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관동 대지진 때 학살이었던 것이고 또 2차 대전 때 유태인 학살이었던 것이고 또 이제 최근에도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 코로나19 사태 때 이제 동양인이라든가 이렇게 또 차별이 가시적으로 막 횡행하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굉장히 삶이 어려워지고 한데 그 원인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걸 인정할 수 없으니까 뭔가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과거에부터 합법적으로 차별해 왔던 왜 합법적이냐면 저 사람도 우리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차별의 대상이 되면서 뭐 테러라든지 폭력의 이제 대상으로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한국 사람들은 전공이시잖아요. 한국인들도 이제 타인들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이런 이제 서열적 사고가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인들의 이 차별에는 그 능력주의가 좀 개입을 해요. 그래서 일본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좀 비슷한데, 저 사람이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내가 차별의 근거를 못 찾습니다. 이제 뭐 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차별을 하는 건 아니고, 또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쉽게 다른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는 속성이 또 있어요. 이제 우리라는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그 집단위 단위가 우리인데 이 우리가 되기가 되게 쉽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우리를 뭐 혈연이라든가 인종 이런 데서 찾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얘기하다가 뭔가 우리가 공유되는 지점이 있다 그러면 쉽게 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런 인종이라든가 이런 이제 타민족이라는 근거로 차별을 하는 것은 좀 적은 편입니다. 대신에 그 좀 이제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지위가 낮다거나 네. 돈이 없다거나 이제 이런 쪽으로 가면은 뭔가 차별 같은 게 나타나죠. 네. 이제 일단은 이제 나의 우월성을 좀 과하게 경험을 하면서 저 사람을 이제 나보다 되게 못하다고 갑자기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이런 기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집에 사는 미국 사람은 뭔가 대단한 것 같고 네. 그분은 또 직장도 좋고 길 가다 만나는 동남아 근로자는 네네네. 뭔가 우리보다 열등할 것 같고 예, 예. 은근히 이제 혐오하잖아요. 그런 그 차별이 사실 그 동남아 근로자 그 어디 인도네시아에서 진짜 명문대 나왔을 수도 네네네. 있는 건데. 그렇죠. 네. 1차적으로는 이제 인종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알고 보면은 그런 그 가진 것 또는 이제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부분이 꽤 큽니다. 더 크게는 한국이나 교수님은 한국인과 일본인은 어떻게 네. 한국인과 일본인을 규정해라 하면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네. 이거는 좀 많은 부분 사실 네네. 닮은 점도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예, 비슷한 네. 부분도 많고 네. 뭐 유교 문화권이고 또 뭐 아시아 농경 문화권이고 집단주의 문화권이고 상당히 공통점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자면은 네. 가장 큰 차이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네.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네.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이제 일본인들은 여기까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 일본 애니메이션 대사에서도 뭐 소꼬마대다 이런 이름이 있거든요. 여기까지다. 그게 그런 뜻이에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너는 졌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졌다 그러면은 두고 보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여기 끝나질 않는 그렇죠. 여기까지다가 아니라 두고 보자로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뭔가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보이지 않아도 뭔가를 붙잡고 가는 측면. 네. 요게 이제 파친코에서도 중요한 주제 의식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한국과 일본의 가장 중요한 차이도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일본인들의 그 장인 정신, 네네. 뭘 하나를 깊게 파고드는 네네. 우리는 오히려 효율적인 걸 따지고 이거 더 해봤자 이거 뭐랄까 능률 안 올라, 돈 안 돼. 네네. 라고 현실적으로 접근한다면 일본 사람들의 어떤 그 제가 뭐 일본 말로 하는 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또 우리보다 뛰어난 것 같기도 해요. 뭐 그게 예. 단점도 있겠지만. 네. 그 부분은 이제 일본의 장점이죠. 네. 네, 일본 문화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장인 정신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다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승의 가르침은 내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다. 매뉴얼이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다. 네. 여기서 내가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장인 정신이랄지 일본의 그런 제조업의 영화 과거에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스승의 가르침이라든가 매뉴얼을 따르는 걸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안 하는 게 이제 가전제품 사고 설명서 안 읽는 거. 왜냐하면 딱 보면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꽂아보고 그래서 이제 안 되면은 뭐 이따위로 만들었냐고 화내고 들었는데요. 네 전화부터 하고 네. 그래서 왜 안 돼요 이거 막 하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거기 네, 다 안 써져 읽어보고. 있는데. 거기 몇 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있어요. 그래서 끊고 이제 그게 이제 한국인들의 어떤 장점과 단점이죠. 네. 같은 기제입니다. 되게 이제 단점인 측면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나의 그 자의성 또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라는 쪽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되느냐 하면 매뉴얼이 무용한 경우에 지금까지 쭉 지켜왔던 어떤 매뉴얼이 작동을 하지 않는 네.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세계 뭐 경제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급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매뉴얼이 통하지 않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당황해하죠. 이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왔는데 여기 안 먹히네. 그럼 어떻게 네. 해야 되지?
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또 과거로 회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일본의 그 아날로그적 감성 이런 게 이제 그런 쪽이죠. 굉장히 사회는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고 환경은 변화하는 것 같은데 나는 되게 불안하고 그래서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해오던 거를 한다. 네. 이런 측면이 이제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되게 이제 불만은 많고 또 이제 되게 잘 매뉴얼을 기본적으로 안 지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되게 혼란스러워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좀 불규칙하고 좀 예측하기 힘든 경우에는 그게 또 장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충분하다. 네. 저는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거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광고 이제 우리 일본계 거대한 광고 회사에 우리나라 지사에 있는 분한테 들은 건데 일본 본사에서 연예인하고 CF를 찍으면 그 계약서 200페이지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비가 왔는데 뭐가 했고 뭐 그 뒤에 뭐 사회적 불이익을 했을 뭐 안 좋은 일을 했을 때 1, 2, 뭐 3번 이혼, 4번 주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렇게 보상한다. 그 메뉴 쫙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문제는 이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데 사람 사는 게 너무 복잡해서 이 매뉴얼이 없으면 답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 계약서에 없다. 예, 좀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허술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쩔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예, 이제 그때부터 싸우고 해결하는 거죠. 저녁에 술 먹고 해결한다. 네. 네, 그 말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네. 우리가 보는 제일교포의 시선, 네. 제일교포 입장에선 또 네네네. 굉장히 또 우린 또 한국 사람으로 그렇죠. 보지만 네. 또 절반의 한국 사람으로 보는 그런 이중적인 것도 있어요. 네네. 일단 이제 그 귀국을 하실 때 해방구에 귀국을 할 때 어느 정도 친척이 있고 연고가 있는 분들은 많이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남아 계신 분들은 그 소식을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남게 된 거죠, 아무래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교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고 또 이제 1965년까지 이제 한일 협정 전까지 네. 교류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인지 사실 잘 몰랐던 측면도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1962년부터인가 이제 북송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제일교포. 이제 수만 명이 네네. 갔죠. 1차적으로 귀국하신 분들 외에 이제 북한 쪽에서 이제 제일교포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네.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한 10만 명 정도가 이제 가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국인 이제 남한 사람들의 제일교포에 대한 인식이 약간 간첩일 수도 있겠다 이런 쪽으로 간 거예요. 네. 또 이제 조총련이라는 또 단체도 있고 네. 물론 이제 남한은 민단 쪽하고 교류를 하지만 제일교포 하면은 이제 북한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 북한 간첩이 뭐 일본에서 활동을 하다가 접선을 해가지고 또 이런 남한에 와서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간첩단 뭐 사건들도 있었고요. 뭐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일본 그 제일교포에 대한 좀 안 좋은 시각 또 이제 있었던 거죠. 네. 또 이제 한참 우리가 좀 못 살았을 때, 일본에 비해서 특히 이제 못 살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일본에서 기회를 잡아가지고 잘 사는 좀 일종의 기회주의자다. 이런 인식도 있었고요. 네. 또 북한은 또 좀 다릅니다. 북한은 또 그렇게 자기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제일교포들을 한 10만 명 정도 받았는데 막상 북한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사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 물을 먹은 거예요. 한참 이제 60년대까지 일본이 훨씬 잘 살았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 또 이제 자유주의 나라에서 살던 생각이 이제 북한에서 먹히지 않으니까 또 북한에서 이제 차별을 받은 거죠. 이제 북한에서 이 제일교포들을 부르는 이름 별칭이 있습니다. 째포라고. 제일교포의 이제 준말이기는 한데. 제포. 예.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 어머니도 제일교포 출신이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세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제가 앞서도 잠깐 네네. 말씀드렸지만 해방 80년이 되고 지금은 뭐 3세, 4세까지 4세.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또 지금 말씀하신 그 1세대, 2세대하고는 또 다를 것 같아요. 네. 네. 한국적 정서도 많이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예, 거의 뭐 어느 이민자 집단이나 4세대 당연하죠. 정도까지 가면 네, 네, 네. 그 나라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세대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본 제1교포들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약간 이제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내가 이제 제일 한국인이라는 걸 숨기고 네. 살아온 분들도 계시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일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한국인 성을 쓰면서 차별을 감내하면서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은 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도 있고 이제 한국 문화를 또 교육도 받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내가 한국의 핏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분들도 그 정도는 계시다고 봅니다. 네. 지금은 오히려 또 젊은 친구들은 또 과거만 경제도 많이 올라갔고 네네네. 소득만 보면 그렇죠. 일본 경제랑 아직 우리 경제 격차는 있지만 소득만 보면 또 거의 우리 비슷하고 네네. 또 그래서 최근에 그 또 K 컨텐츠나 이런 것 때문에 자부심 같은 것도 많이 네네네. 생겼을 것 같아요. 젊은 세대는. 그래서 그 이제 뿌리 깊은 일본의 차별도 최근에는 조금 달라지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네. 좀 나이 드신 세대에서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한 50대 이상에서는 아직도 그러니까, 남아 있다고 보이고요. 한 이제 20, 30대는 이제 그런 거 없이 뭐 그 친구들은 뭐 자기들이 한국을 식민 지배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 친구들은 이제 한국 하면은 굉장히 팬시한 나라다. 되게 문화도 좋고 사람들도 되게 잘생기고 예쁘고 되게 이제 좋은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세대에서는 이제 체감적인 차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세대 제일 교포 분들은 그만큼 이제 자기들의 이유에 따라서 네.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된 거죠. 이번 그러니까 올림픽에 그 일본인으로- 허미미 선수 네네네. 당당하잖아요. 네. 그죠? 네. 이제 거의 뭐 열등감을 느꼈던 세대에서도 그러니까요. 좀 그 나왔을 세대는 것이고. 벗어난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이현서 대표라고요. 네네. 이제 탈북자고 왜 기억하시죠? 왜 저 테드에도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왜 저 북한 인권 운동한다 해가지고 우리 네. 탈북자 불러서 했던 그분이 이제 젊은 여성분인데 이현서 씨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3프로에서 인터뷰하다가 그 아들 딸이 다 이제 넘어와서 그러니까 동생도 넘어와 남동생 넘어 다 잘 됐습니다. 미국 가서 공부하고 네. 어머니도 같이 왔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북한 돌아가고 싶었대요. 고향으로 네. 친척들로 이제 사람의 수구조심이라는 게. 네네. 근데 이제 2세, 3세가 지났고 이제 80년이 지났잖아요. 네. 젊은 세대 지금 우리가 오늘 제1교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우리 피를 갖고 있지만 그 나라에 정착해서 3세, 4세 살았으면 이제 그 나라 사람으로 서서히 동화되는 게 어쩌면 순리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네. 뭐 순리겠죠. 네. 예, 이제 순리일 텐데 역시 이제 일본과의 관계라든가 이제 역사적 사실에 미루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한국적인 뿌리를 알고 있고 내 선택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거기서 내가 뭐 귀화를 한다든가 이런 네. 선택을 귀화를 한다든지 내가 일본이다라고 당당하게 주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아직도 어딘가에서는 뭐 차별이 남아 있다든가 이제 한 와중에 내가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사는 게 부당하고 차별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귀화를 하는 그런 식으로 내가 일본 국적을 선택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없어지겠죠. 네네. 네. 점점 없어지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 한민 교수님과 함께 최근에 이제 파친코 시즌 2도 공개가 되고, 네, 저 우리가 저 고시엔에서 우리 교포죠, 저 교포학교가 우승도 하고 그래서 이 순서 마련했는데 그 차별의 이유가 열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부분 매우 아팠지만 우리도 혹시 타민족을 네. 볼 때 그런 생각이 있지 없지 않나? 않습니다. 네, 없지 않.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교수님 그랬잖아요. 우리 잘 섞인다. 네네네. 좀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우리 좀 뭐 이렇게 동남아 분들 근로자분들 만나면 그래도 우리 다 도와주려고 하고 네네네. 뭐 이렇게 길 못 찾으면 다 앞서서 예. 우리 민족이 좀
참 열려 있기도 하고 또 네. 어떤 부분에서는 또 되게 닫혀 닫혀 있고. 있고 그런 네.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보다 좀 나아요. 예, 일본보다는 많이 그래도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한민 교수님과 함께 우리 제일교포 문화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